서구의 한 콜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이 비말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근무 환경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지금 이 콜센터 근무 환경 어떤지 또 이런 곳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구로의 콜센터뿐 아니라 대구 콜센터 직원에게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직원들의 상황 좀 파악된 게 있는지요? 예, 모두들 알다시피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구로의 한 보험 콜센터에서 현재 100여 명 이상이 집단 감염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대구의 한 가전회사 콜센터에 6명, 카드회사 콜센터에 20명 정도 집단 감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네. 현재 건물 폐쇄하고 방역하고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구로 콜센터 건물의 다른 근무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외에도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생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산업자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콜센터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유선상으로 이용하는 거고 실제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근무 환경은 알지 못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통에서 드러난 것처럼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근무해야 하고 작게는 몇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고객과의 통화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환기를 하기도 어렵고 상담사들이 콜센터 운영업체 관리자나 원청에 대책을 요구해도 무시되기 일쑤예요. 네. 심지어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적인 연차나 보건휴가, 점심휴게 시간도 콜센터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게 일시고요. 그런 근무 환경이라 그러면은 직원 중에 한 명만 확진 판정을 받아도 2차, 3차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네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번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처음 증상이 4일 날 있었는데 6일까지 계속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출근을 자제시키도록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십니까? 도급업체든 자회사든 이제 그 주어진 실적을 맞춰야 된다. 이런 압박이 굉장히 커요. 예. 해당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도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도급업체도 그렇고 원청인 보험회사도 그렇고 상담사 건강이나 코로나19 예방보다 실적을 우선했던 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사업장 청결 유지나 위생물품 지원 이런 정부 지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침이 있어도 준수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감염이 되지 않은 다른 지금 뭐 콜센터가 서울에만 400개 전국으로 따지면 7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지금도 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겠네요. 예, 맞아요. 현재 전국에 40만 명 정도의 상담사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콜센터가 실적, 영업 등등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좀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네, 예. 손 씻기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콜센터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콜센터 이번에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네. 이제 대부분의 콜센터가 마스크를 사실상 착용하지 못했어요. 착용하더라도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고,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마스크 착용했다가 고객이 클레임을 걸면 상담사가 책임져라, 아니면 도급업체가 책임져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마스크를 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태로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마스크가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이제서야 마스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예. 예.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민간 콜센터 400여 곳에 대해서 근무라든가 앞서서 지침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운영 현황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꼭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사안들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계기로 그나마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다행이긴 한데 예. 그 실제 상황을
은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랴부랴 마스크볼을 나눠주거나 세정제를 급하게 나눠주거나 자리를 분산시켜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하거나 또 무엇보다 성남사들이 코로나 예방 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라든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뭐 시뿐 아니라 뭐 지자체뿐 아니라 보건당국에서도 역학 상황 때문에라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하는 건 특히 감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좀 정부 차원에서 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수도권이나 일부 시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조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 상황이 이제 왜곡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도급 업체들은 재정적인 여력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역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원청 업체인 대기업이 한시적으로라도 도급 업체 상담사 갑을병 관계에서 벌어지는 시적 압박, 페널티, 불이익이 없도록 그 감시하고 필요한 재정을 원청 대기업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말씀 중요한데 원청도 있지만 도급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 도급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조 같은 것들 존재하기도 쉽지 않죠. 대부분의 콜센터가 내부의 상대평가, 경쟁 구조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기도 힘든 데다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관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콜센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 전에는 뭐 감정 노동 때문에 이런 콜센터 뭐 119 이런 것들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감염 때문에라도 좀 여러 가지 신고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는 지금 시범적으로 재택근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민간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재택근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해당 업체들 자체적으로만은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청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거리두기가 절실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분산근무 등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 현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재택근무나 분산근무를 할 경우에 고스란히 그 코로나 예방 관련한 책임을 당사자인 상담사한테 떠넘길 우려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걸 다 했으니까 이제 상담사들이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의심 증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업무를 중단하고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프더라도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일해라. 악성 민원을 접했어도 10분만 쉬고 일해라. 그런데 또 실적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못 쉬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포함해서 좀 근무 환경, 콜센터 직원들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 무엇인지 끝으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모두들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콜센터 상담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갑자기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이건 무의미하고 오히려 더 업무에 장애를 주는데 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콜센터 업계의 노동 존중을 전면 개선하고 노사협의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콜센터 노동조합들이나 콜센터 119에서도 급하게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제보, 노동상담 등의 공동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희망연대 노조의 신희철 조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중교통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이 지하철 이용했다는 동선이 알려져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조진환 보건환경처장 연결해서 방역, 소독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조진환 보건환경처장입니다. 예, 전화를 좀 가까이 좀 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자, 이번에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상당수가 지하철 이용했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동 동선에 어떤 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신도림역하고, 그다음에 구로역, 그다음에 그 신도림역에 확진자 동선으로 예상되는 그 환승역 있습니다. 합정, 네. 상가역, 동대문역, 교대역, 선릉역, 잠실역 등 10개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10개나 돼요. 네. 아이고, 참나. 이게 그 확진자라든가 접촉한 사람들 이동 동선 역학조사 통해서 밝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면적으로 역사를 대상으로 한 방역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근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수도권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광범위한 역학조사 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진자 중 다수가 출퇴근 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지하철 1호선 열차 15개 편성과 콜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도림역에 대해 지난 10일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예. 11일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철역을 소독했다고 하지만 뭐 열차도 그렇고 역사 내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공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평소 전동차 손잡이 소독, 객실 분무 소독, 그다음에 승객 접촉해서 소독 등 시설 방역 작업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기 경보 단계별로 방역을 강화해 대응해 왔으며 심각 단계까지 상향시킨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네.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계 단계 시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내 방역 소독은 주 2회로 늘렸고 특히 화장실 방역은 1회에서 2회로 늘려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교통카드 세척도 5일 1회에서 2일 1회로 방역 횟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전동차 내 방역 소독도 대폭 강화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들의 손 접촉이 많은 손잡이는 기존에는 기지 입구마다 소독을 실시해 왔으나 네. 현재는 전동차 회차시마다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실시하던 의자 옆 안전봉 소독도 회차시마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1호선 위주로 주로 동선이 나왔는데 1호선뿐 아니라 1호선부터 우리가 9호선까지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네. 이 열차 전체에 다 해당하는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적용하는 것은 서울 1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모든 지하철에서 방역소독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보건환경처장께서는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시라서 서울 위주로 말씀하셨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왔다가 다 서울로도 진입하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수도권의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쿠레일과 네. 인천의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하고 쿠레일도 저희 교통공사하고 같은 수준의 네.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혹시 추가로 좀 이번에 확진자 나오고 나서 동선 공개되고 나서 추가로 좀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방역 조치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지하철이 특성상 하루에 750만 명이 이용하는 막중한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들이 이용해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추가로 그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네, 거기에 그 소독기를 기존에 6개 역사 25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환승역으로 25개 역사에 약 274대를 추가로 소독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예열 화상 카메라도 좀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인력이 부족을 해서 기간제 방역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방역 소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약자분들께서는 특히 그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노약자들의 이 확진이라든가 감염이 상당히 중증으로 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에도 그 손잡이 내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1회 이상 네. 분무기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승객 접촉이 많은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수건으로 그 소독제를 묻혀서 예. 4차례 이상씩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 두기 2주차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 자제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줄고 또 이번에 특히 이번 구로구 콜센터 내용 때문에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 많이 줄었습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일일 한 750만 명이 승객이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발병된 1월 20일부터 어제 3월 10일까지 약 그 일평균 23% 승객이 감소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3% 감소되었는데 네. 지난주까지 피크를 찍고 금주부터는 약간 회복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23% 감소. 피크 찍고 회복세에 있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런 일이 좀 네. 발생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방역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또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그런가요? 지금 교통공사가 그 무임수송 인원의 가파른 증가, 그다음 환승한의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발령 및 수송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사 적자가 심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나중에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하철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서울 지하철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공사는 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무원들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승무원들을 위한 조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승무원들에게서는 저희가 그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승무원들이 거주하는 그 대기 공간이나 침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객 방역 소독 주기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한테 개인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집단 근무기 때문에 그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분리 공간을 운영을 하고 식사도 개별적으로 단체로 하지 말고 개인이 분리해서 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뭐 방역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또 승객들도 좀 이 정도의 수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를 뭐 반드시 착용하고 승차한다거나 가급적이면 좀 열차 내부를 뭐 만지지 않는다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사에서 1차적으로 방역 2중 3중 방역 활동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지만 승객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기침 예절,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안 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지하철 방송으로도 좀 안내를 해주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그 지하철에 전동차하고 역사에 방송을 하루에 한
200회 이상 네. 방송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